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동시에 풍요와 불을 불러오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명상이 과연 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명상은 단순히 정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생각과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이 삶을 바꾸며 삶이 변할 때 결국 부의 흐름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눈앞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잡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고 과거를 후회하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명상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명상을 습관처럼 이어오며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방법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 줄 내면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첫째,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감정에 휘둘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신호도 크게 들리게 되고 삶의 기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곧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작은 투자 기회를 보고도 불안 때문에 망설이며 놓쳐버리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차분히 분석하고 그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명상은 불을 불러오는 길목에서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둘째, 명상은 습관을 변화시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루틴을 지키며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큰 성과를 쌓아갑니다. 명상은 이런 습관의 뿌리를 단단히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대인관계와 업무 태도에 반영되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오게 됩니다. 셋째, 명상은 감사의 마음을 키워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미덕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고 풍요에 집중합니다. 풍요에 집중하는 마음은 새로운 풍요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명상을 통해 자신이 이미 받은 축복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은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매력은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넷째, 명상은 인내심을 기릅니다. 돈과 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차분히 쌓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언제나 우리를 실패로 이끕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작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인내심은 결국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자기 확신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면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능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확신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느껴보십시오. 잡념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단지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의 씨앗을 심어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축복입니다. 이 작은 감사가 곧 더 큰 풍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며 나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리와 같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 들어서면 우리는 몸의 변화를 크게 느끼게 되고 그와 함께 마음의 무게도 더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면 그 효과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첫째, 몸의 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과 가정, 관계와 책임이 우리 어깨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어깨가 무겁고 근육이 뭉치며 호흡조차 가빠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어깨와 목 그리고 온몸의 힘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마음의 소리를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소리에 둘러싸여 삽니다. 가족의 요구, 직장의 압박, 사회의 시선, 뉴스와 광고까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명상은 바로 그 길잡이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셋째, 명상은 건강을 되찾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명상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건강이 곧 자산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가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들며 결국 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넷째, 명상은 마음속 상처를 치유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배신, 후회, 실패,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까지. 이런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명상은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상처는 힘을 잃고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주고 그 용기가 결국 부와 연결됩니다. 다섯째, 명상은 나와 세상을 화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나 사이의 간극을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한 발 물러서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세상은 여전히 기회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여섯째, 명상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욕망하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돈은 더럽다. 돈은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런 믿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돈을 에너지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돈은 우리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은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 나는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순간 무의식은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이고 삶은 그 신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명상은 하루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마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면 어느 순간 삶이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10분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 10분이 쌓여 결국 당신의 부와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명상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전략과 노력, 운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나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파동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변화가 바로 불을 끌어오는 첫걸음입니다. 첫째,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무겁게 느끼는 것과 오늘도 하루를 선물처럼 받았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출발입니다. 같은 하루지만 시작의 마음가짐이 다르면 그 하루가 쌓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 전체가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되고 이 흐름은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곧 돈과 부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둘째, 감사는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기회를 얻는 곳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좋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건네보십시오.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고 더 많은 도움과 기회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가짐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 다리 위로 기회와 부가 흘러들어옵니다. 셋째, 감사는 부족함 대신 풍요를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받은 축복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풍요를 인식하는 마음은 더 많은 풍요를 부릅니다. 마치 햇볕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새로운 불을 끌어당깁니다. 넷째, 감사는 무의식을 바꿉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어떤 믿음을 심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사 명상을 꾸준히 하면 무의식 속에 나는 이미 풍요롭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더 이상 결핍을 좇지 않고 풍요를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의식의 전환이 삶의 현실을 바꿉니다. 다섯째, 감사는 돈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태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갑에 있는 작은 금액에도 이 돈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한다면 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도구가 됩니다.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돈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머무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감사 명상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할 만한 3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오늘 이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세 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의 파동은 높아집니다. 감사 명상의 효과는 누적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 세 가지를 적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것이 끝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 풍요로움에 맞춰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맞춰진 파동이 현실을 끌어당겨 실제로 부와 기회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누군가의 미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명상을 통해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부와 행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성공을 바라면서도 매일의 루틴을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신만의 아침과 저녁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마음을 다스리고 에너지를 모으며 결국 불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아침과 저녁에 할 수 있는 명상 루틴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은 하루의 기운을 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마음은 이미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단 몇 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고요함을 경험한다면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들은 아침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정리하면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돈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집니다. 둘째, 아침 명상에서는 호흡이 핵심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평온하다. 오늘 나는 풍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간단한 선언은 하루의 방향을 긍정으로 바꿔줍니다. 단 5분만 투자해도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꾸준함입니다. 셋째, 아침 명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시각화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 또는 지갑 속에 돈이 채워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의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행동을 바꿉니다. 결국 아침 시각화는 하루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넷째, 저녁 루틴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TV나 휴대폰에 빼앗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저녁을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명상을 통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리며 잘한 점은 스스로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마음속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편안해지고 잠은 더 깊어지며 내일을 위한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다섯째, 저녁 명상에서 권하고 싶은 방법은 호흡과 감사의 결합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첫째, 나를 웃게 한 일. 둘째, 나를 성장하게 만든 일. 셋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작은 순간.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다 보면 마음은 편안해지고 부족함 대신 풍요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무의식은 풍요의 메시지를 밤새 되새기며 내일의 기운을 바꿔줍니다. 여섯째, 저녁 명상은 마음의 정화를 돕습니다. 낮 동안 쌓인 분노, 불안, 후회는 그대로 잠자리에 가져가면 꿈속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면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대신 고요와 안도감이 자리 잡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의 명상은 다음 날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일곱째, 아침과 저녁 루틴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아침에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고 저녁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루하루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균형이 장기간 이어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이 결국 더 큰 기회를 붙잡게 해줍니다. 부자들이 루틴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연습을 제안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 5분간 눈을 감고 호흡하며 오늘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며 차분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여러분의 내면과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작은 루틴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종이와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에너지임을 알게 됩니다. 돈은 흐르는 강물처럼 오고 가는 에너지이며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흐름은 막히기도 하고 원활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 속에서도 풍요를 키워냅니다. 그 차이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할 때 불안과 걱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돈을 두려워할수록 돈은 더 멀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불안할 때 대화가 어긋나는 것처럼 두려움의 진동은 돈의 에너지를 밀어냅니다. 돈을 두려움 대신 감사와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돈은 오히려 우리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둘째, 돈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욕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돕는 도구입니다.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주고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과 나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돈은 탐욕이 아니라 선한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돈은 더 많이 흘러옵니다. 셋째, 돈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에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돈을 받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돈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강물이 막히면 썩듯이 돈도 흐름이 막히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은 쌓아두는 것보다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나누며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돈이 원활히 흐르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흐름을 신뢰하는 순간 돈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돈은 마음의 파동에 반응합니다. 불안, 결핍, 탐욕의 파동은 돈을 밀어내지만 감사, 기쁨, 나눔의 파동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반면 늘 부족함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마음의 파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돈 명상 연습을 안내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나는 이 돈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이다. 이 선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이 바뀌고
돈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친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연습은 실제 돈을 손에 쥐고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돈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다. 고맙다. 이렇게 돈에 감사하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차갑고 무거운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더 많은 돈을 불러오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은 단순히 정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라보고 감사와 존중으로 대할 때 우리는 돈을 더 지혜롭게 쓰고 더 자신 있게 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과 돈의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부와 성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성취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 속 부도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자라납니다. 명상은 바로 이 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꾸준함의 힘을 길러줍니다. 첫째, 인내는 마음을 지켜줍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투자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순간의 좌절에 휘둘리지 않고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 안목이 바로 인내의 근원입니다. 둘째, 꾸준함은 작은 변화를 큰 성과로 이끕니다. 하루에 단 10분 명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부의 길에서도 중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 매일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 매일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습관이 쌓여 오늘의 부를 만든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꾸준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지루해 보이는 반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합니다. 셋째, 인내와 꾸준함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망설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새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려는 조급함은 위험을 부르지만 꾸준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돈은 반드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넷째,
인내는 시간과 친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은 결코 적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이고 인내는 그 시간을 견디며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돈과 성공도 결국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급히 시간을 쫓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시간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풍요를 손에 넣습니다. 5째, 꾸준함은 마음속 신뢰를 키웁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명상을 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스스로를 신뢰하는 순간이 쌓이면 자기 확신이 커집니다. 이 자기 확신은 결국 불을 불러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더 큰 도전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6째, 인내와 꾸준함은 실패조차도 자산으로 바꿉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실패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과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명상은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얻은 교훈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결국 실패조차 부로 이어지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명상을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다. 나는 조급하지 않다. 나는 꾸준함으로 불을 이룰 것이다. 이 선언을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 속에 인내와 꾸준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다스리고 시간을 믿으며 매일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인내와 꾸준함이야말로 불을 만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패를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평생을 후회하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큰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명상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상은 실패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게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좌절은 감정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분노, 수치심, 자책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명상은 이 감정을 흘려보내도록 돕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단지 바라만 보십시오. 분노가 떠오르면 분노가 있구나 하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고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는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단순히 잃어버린 것만 보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가능성으로 옮겨줍니다. 좌절 속에서도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넷째, 명상은 회복력을 길러줍니다. 회복력은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는 힘입니다.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면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를 현재로 이끌어주고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실패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다시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됩니다. 다섯째,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자기 성찰을 돕습니다. 실패 앞에서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를 차분히 돌아보면 우리의 습관, 태도, 선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부와 성공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여섯째, 좌절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경험에서 배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문장을 호흡과 함께 반복하다 보면 무너졌던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고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깁니다. 일곱째, 명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좌절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실패와 좌절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실패를 받아들이고 좌절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경험조차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루는 길 위에서 실패는 반드시 만나는 손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명상은 그 과정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스스로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말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행동은 움츠러들고 결국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확신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부와 성공을 불러옵니다. 첫째, 자기 확신은 행동을 이끕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면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도전합니다. 명상은 자기 확신을 키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외부의 잡음이 아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확신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투와 표정,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 자신감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회를 불러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자기 확신은 단순히 내면의 문제를 넘어서 부를 끌어오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나게 되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셋째, 자기 확신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속 깊이 자리한 확신을 키우면 두려움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나는 충분하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보십시오.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는 확언은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과를 바꿉니다. 넷째, 자기 확신은 성공의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옵니다. 많은 부자들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돈이 들어오는 모습, 원하는 집에 사는 모습,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 모든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현실처럼 느낍니다. 이런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무의식이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기 확신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앞선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실패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6째, 자기 확신은 돈에 대한 태도도 바꿉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잃어버리거나 기회를 두려워해 움켜쥐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돈을 자유롭게 다룹니다. 돈을 벌 자신이 있고 돈을 지킬 자신이 있으며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돈을 더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자기 확신을 키우는 간단한 명상 연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 문장을 호흡에 맞춰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확신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자기 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매일 자신에게 확언을 하고 원하는 삶을 시각화하며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확신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확신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며 결국 돈과 부를 불러옵니다. 자기 확신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머무는 환경과 몸이 반복하는 습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부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부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환경과 꾸준히 지켜온 습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풍요를 불러오는 환경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고 책상이 늘 지저분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산만해지고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비웁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고요함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환경을 정돈하는 습관은 곧 마음을 정돈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더 큰 기회와 부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둘째, 생활 습관이 곧 부의 습관입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습관 중 하나는 규칙적인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 자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습관,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부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명상은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부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라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우리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삶은 더 밝아지고 기회도 늘어납니다. 명상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만 내가 어떤 환경과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도 중요합니다. 풍요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스스로를 긍정적인 관계 속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부의 파동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습관, 돈을 쓸 때마다 감사하는 습관, 하루의 목표를 기록하는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습관들은 무의식을 바꾸고 무의식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명상을 통해 이런 습관의 의미를 되새기고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면 부의 흐름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다섯째, 풍요를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안에 작은 명상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조용한 구석에 의자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그리고 차분한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의 파동으로 맞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습관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섯째, 마음의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부 공간을 정리해도 마음속이 어질러져 있다면 풍요를 끌어올 수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긍정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음의 환경이 정리되면 돈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내적 환경을 관리하는 습관은 곧 외적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일곱째, 습관은 반복될수록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런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지킵니다. 감사, 정리, 계획, 배움, 나눔 같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늘 풍요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면 책상 위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 하나를 치워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감사한 일 하나를 기록해 보십시오. 하루 10분만이라도 명상 공간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고 습관은 바뀌며 결국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풍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 속에,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 속에,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명상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더 크게 키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환경과 습관을 풍요의 방향으로 맞추는 순간, 돈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상과 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아침과 저녁의 루틴, 감사의 습관, 돈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라보는 관점, 인내와 꾸준함의 힘, 실패와 좌절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자기 확신과 환경 습관까지. 이 모든 과정은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흐름입니다. 결국 부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풍요롭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명상은 그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첫째, 명상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있으면 돈과 기회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명상은 내면의 파동을 바꿉니다. 불안, 두려움, 결핍의 파동은 돈을 밀어내지만 감사, 자신감, 기쁨의 파동은 돈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매일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파동의 변화가 바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명상은 습관을 바꿉니다. 하루아침의 결심은 쉽게 사라지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여 결국 부자의 습관이 되고 부자의 습관은 부자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명상은 실패를 두려움이 아닌 배움으로 바꿉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 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상은 자기 확신을 심어줍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이 확신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이끌고 결과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자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명상은 환경과 습관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공간도 정리되고 정리된 공간은 다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은 마음을 지켜주고 지켜진 마음은 더 나은 습관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환경과 습관,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풍요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와 나누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묻게 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풍요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돈뿐 아니라 건강, 관계, 자유, 평화까지 포함된 삶의 완전한 풍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작은 명상 연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인다. 돈과 기회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흐른다. 나는 부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간단한 확언을 매일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은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 믿음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부도 따라옵니다. 명상은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명상과 부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인내와 꾸준함 속에서 자라나 언젠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의 작은 실천을 이어가십시오. 그 실천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줄 것입니다.